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0일입니다. 저녁 9시 10분입니다.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덮는 바람에 저녁 약속 장소에 갔더니 이 폐가 좀 나쁜 사람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해서 불참하는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미세먼지만큼 국민들이 실감으로 느끼는 환경 문제가 달리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입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의 출처를 보면은 대충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발생하는 미세먼지 그리고 나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나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압도적인 양이 중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 특히 석탄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가 넓지 않는 황해를 건너서 한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즉, 미세먼지 대책은 국내적 대책과 국외에 대한 국외적 대책이 있는데 국내적 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석탄 발전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과학을 무시한 선동적인 탈원전 정책을 쓰는 바람에 석탄 발전, 가스 발전이 증가하고 원자력 발전은 줄어드니까 그만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중국이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세우도록 하려면은 한국 정부가 항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 정부가 항의를 하고 한국 국민들도 중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가지고 미세먼지 대책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야당이 나서야 합니다.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앞장섰던 세력이 이른바 환경단체입니다. 근데 이 한국의 환경단체가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어요. 한국의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은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실패했다고,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데 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죠? 자, 환경단체가 침묵해, 좌파 정권이 침묵해, 정치권도 침묵해. 이러니까 여기다가 탈원전으로 해서 미세먼지는 더 많이 나오고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더 확대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미세먼지를 더 확대시키는 책임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의 건강에 구체적 악영향을 주는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 정권이 중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죠. 그런데 중국이 우리한테 억지를 부리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굴욕적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가로 수도권에 배치하지 않겠다. 추가로 수도권에 배치해야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수도권의 안전,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포기해가면서까지 미세먼지를 내뿜는 중국 정권에 굴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꼽아보면은 그 이유를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좌파 정권은 본질적으로 반미, 친북, 친중 성향이 강합니다. 친중 성향. 환경단체는 이념적 성향이 또한
좌파적인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친중이죠. 반미 친중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정권이나 환경단체니까 중국발 미세 문제에 대해서는 항의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겁니다. 미군 장갑차가 여중생 둘을 치어 죽게 한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인데도 이걸 반미운동으로 몰아가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하니까 광우병 난동을 일으키는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친중 4대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친중 4대주의 노예 근성. 만약 이 정도의 미세먼지가 일본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아마 일본 대사관 포위해가지고 불 지르려고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거세게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미세먼지라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항의할 줄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 뼈속 깊이 친중 4대주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일본, 중국, 미국, 외국에 대해서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엘리트층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국가 엘리트층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에는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국가 엘리트층이 거의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생각을 포기하고 한글 혼용을 한글 전용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한국어가 마비되고 명문 고등학교가 없어지니까 합쳐가지고 국가 엘리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가 사라지고 해서 지금은 각 기능별 엘리트는 있지만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인문적 교양이 든든한 엘리트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오로지 좌파적 이념 성향만 강성해져 가지고 반미 성향으로, 친북 성향으로, 친중 성향으로, 그리고 반대한민국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가지고 화가 나서 풀풀 튀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이 친중 4대주의는 좌파 정권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친중 반일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일본의 위안부 문제는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그보다 훨씬 규모가 컸던 중국군의 6.25 전쟁 개입, 우리의 북진 통일을 막은 중공군의 남침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어요. 2015년에 침략군인 그 중국군이 주최한 전성절 행사에 자유세계 국가원수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친중 4대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왜 이 친중 4대주의가 생겼느냐? 삼국시대를 거쳐서 신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신라는 통일할 때 당나라의 힘을 받아서 통일했지만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세계 최대 강국인 당과 7년 동안 싸워서 당 세력을 쫓아냈습니다. 위대한 자주정신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위대한 자주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신라가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동안에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유교, 불교, 한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중국과 친하게 지나면서 중국을 우대를 했습니다. 중국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나무랄 수 없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옆에 있을 때는 큰 나라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자아를 잃으면 안 됩니다. 자존심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신라는 자존심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김유신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나라를 상대로.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아무리 개라도 물어야 합니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신라는 자주의식이 강했어요. 그러나 큰 나라를 잘 숨겼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로 들어갔어요. 고려 때는 워낙 전쟁이 많았습니다. 외침이 많았어요. 그란족도 쳐들어오고 여진족도 쳐들어오고 원나라도 쳐들어오고 외도 쳐들어오고. 그러나 고려 또한 자주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조선조가 개국을 했습니다. 조선조가 개국을 하면서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바로 주자학적 통치 이데올로기인데 이 주자학이 맹자 공자 시절의 그런 아주 실사구시하는 유교와는 달리 매우 관념적이고 명분을 중시하는 이런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 주자학적 전통이 과거시험과 함께 조선조에 펼쳐지면서 조선조는 자주정신을 읽었습니다. 오로지 명나라를 부모님 나라로 모시고 명나라만 잘 섬기면은 국방 문제가 생겼을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국방정책까지 사대주의적으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상비군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만 붙들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났습니다. 임진왜란이 나니까 과연 명나라가 대병력을 보내줘가지고 조선조를 구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적 외교 정책의 성과가 있었죠. 그 다음에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 났습니다. 이 병자호란은 조선조가 불러들일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청나라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정세를 오판한 이 인조와 인조의 이 양반 사대부들이 지조를 지킨다고. 그래도 우리는 명나라를 부모님 나라로 모셔야 된다. 따라서 청을 황제라도 불러줄 수는 없다. 황제는 한 사람밖에 없다. 명나라 황제뿐이다. 이렇게 약을 올리니까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병자호란입니다. 호칭전쟁이죠. 사대주의가 부른 전쟁입니다. 여기서 명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 구원군을 보내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명나라 또한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줄을 잘못 쓴 조선조가 치옥의 삼전도 항복을 하죠. 인조가 얼어붙은 삼전도 땅에 9번이나 머리를 맞대는 이런 항복을 함으로써 조선조가 거기서 꺾여버렸어요. 정신적으로 꺾여버렸습니다. 그래도 오로지 망해버린 명나라에 충성을 다한다면서 명나라 연호를 계속 쓰기도 하고 이러다가 19세기를 맞아서 제국주의의 동진 시대를 만나니까 청나라도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나중에는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찢어지니까 조선을 보호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개화기 때 몇십 년 동안 좀 자립의 시도를 하다가 결국 일본 식민지로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주자학적 이데올로기는 조선을 친중 사대주의 국가로 만들고 또 자주국방 의지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제라든지 과학을 발전시킬 동기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조선조를 극복하고 굉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정권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굴 합니까? 어떻게 미세먼지 이걸 가지고 중국에 항의하지 않고 중국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이 대책을 세우도록 우리가 국제적인 여론을 일으키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야당이 이제는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이 정부를 4대 정권, 친중 4대 정권으로 몰아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직접 중국을 방문하든지 해가지고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돈 많은 중국이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배상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이렇게 배출해내는 일본이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일본 정부는 중국보다는 합리적이고 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항의하면은 아마 대책도 세우고 배상금도 지급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5천만 명의 국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당하는 이 미세먼지의 고통에 대해서 이 좌파 정권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바로 좌파 정권 본색이 드러난 거죠. 좌파 정권의 본색이 친중 사대주의 정권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좌파 정권을 몰아세워서 중국에 항의하도록 만들고 무엇보다도 야당이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이 야당이 미세먼지를 문제를 가장 큰 선거 이슈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미세먼지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탈원전 정책이 가져온 환경 파괴, 미세먼지 배출을 증가시킨 거, 이 문제하고 결부시켜가지고 미세먼지와 탈원전을 환경오염의 2대 원흉으로 규정하고 자유한국당과 우리 우파 자유진영이 골기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